UA 대치센터 고1 이기는 입시 전략 25년 1학기 중간고사 이후. 안녕하세요. UA 대치센터 박성철 센터장입니다. 오늘은 28학년도 성공 입시를 위한 전초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후 상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내용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8학년도 입시의 첫 번째 학년이 되는 이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결국 고교학점제의 실전 1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전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변경사항은 생기부를 기반으로 해서 심화형 입시로 전환되는 그 첫 번째 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핵심적인 변화 요소는 무엇보다도 내신 등급에 대한 내용이 이전까지, 즉 27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등급 4%, 2등급 11%, 3등급 23%로 구성되어 있는 내신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1등급 10%, 2등급 34%, 3등급 56%로 등급 간의 간격에 대한 내용들이 이전에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넓어진 내용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시 전형에서 아무래도 교과 성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보다는 생기부에 관련되어 있는 비교과나 세특의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더 강조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화될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대학별고사 중심으로 전형의 방향이 변경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능의 영향력은 상당히 약화될 것이고, 대표적으로 올해 고1 학생들 28학년도부터 같은 경우는 한 서울에 있는 메이저 학교들 15개 정도 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정시 인원을 30%대 정도로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생기부 중심의 입시가 더 강화되는 내용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28학년도 실전 입시의 전형이 어떻게 될까? 물론 확정적이진 않지만 인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좀 알아보게 되면 현재 보는 교과 전형에 대한 내용은 10에서 15% 내외 정도로 나올 것 같은데요. 이 교과 전형은 지금처럼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것에 더해서 생기부의 기재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그 반영을 강화하는 형태로 전환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해당 계열이나 전공에 꼭 필요한 과목을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리고 해당 과목에 관련돼서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세특에 관련된 요소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전형은 현재보다 조금 더 인원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수능 최저가 지금 같은 경우는 27학년도까지는 종합전형에서 최저 반영되는 게 많지가 않은데 28학년도 현 고1부터는 거의 대다수의 학교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걸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세특과 창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심화가 강화될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심층 면접을 강화시키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논술 관련되어 있는 전형은 대략적으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10% 내외로 서울대를 제외한 인서울대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형의 형태로 나타날 것 같고요. 인원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조금씩 증가되지 않을까, 확대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에 대한 내용들을 30%대 정도로 축소시키면서 수능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서 약화되면서 생기부나 면접같이 추가적인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정시의 방향을 수능 100%가 아니라 생기부 기반에 대한 내용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신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창체와 세특을 강화하고 수능에 대한 내용들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거의 최저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결론적으로 내신 성적, 창체와 세특, 수능, 이 세 가지 요소를
전부 다 평가 요소로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옥의 트라이앵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현재 고1 학생들 28학년도 이후에 입시에서 구현되지 않을까. 그 내용을 진행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대학별고사, 이 대학별고사 같은 경우는 논술이나 면접을 말하는 건데요. 특히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을 중심으로 해서 최종 선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런 패턴으로 강화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학생들, 그 내신 성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등급에 관련된 것도 5등급대로 축소가 되었고, 각각의 등급에 대한 내용도 현재 9등급제에 비해서 간격이 넓어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내신 성적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5등급제에 대한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9등급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그 이상 되는 학생들에 관련되어 있는 성적으로 전환시켜 봤더니 대략적으로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의대 라인 같으면 보통 1.0에서 1.05 정도, 그리고 스카이 라인 같은 경우는 1.0에서 1.1 혹은 1.15 정도까지,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나 서성한 이 영역 같은 경우는 1.1에서 1.2등급대 정도가 아마 교과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는 권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서는 수능 최저의 적용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에 따라 변수가 좀 클 것이다 예상을 하게 되겠고요. 아울러서 교과 전형에 다른 세특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든지 교과 선택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하냐에 따라서 점수의 편차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의대를 비롯한 의치한 라인 같은 경우는 1.00에서 1.15 정도, 스카이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1.00에서 1.25 정도, 그 다음에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권 같은 경우는 1.1에서 1.5에서 1.3, 1.35 정도, 그 정도 영역권이 아마 지원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라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중앙대, 이대, 경희대, 시립대, 외국어대 같은 경우는 1.5 내외,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같은 경우는 1.7에서 1.8대 내외, 그리고 국민대, 숙대, 숭실대권 그 정도 같은 경우는 2등급을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종합전형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의 도입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그럴 경우에 이 최저 영역에 따라서 좀 변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대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수행을 중심으로 한 교과 세특에 대한 내용과 창체, 진로, 자율, 동아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교과 성적에 대한 내용들은 일정한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 권리를 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생기부에 대한 내용, 세특과 창체의 내용들에 대한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선발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학교별로 면접을 중심으로 한 대학별 고사를 가지고 최종 합부를 가리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술 내용이 조금 더 복잡해지거나 강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인문 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은 몇몇 대학만 주로 상경 계열 쪽에서 수리 내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당수 학교에서 수리 영역에 대한 내용과 아마 영어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과 계열,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현재 주로 수리 논술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는 과학 논술이 같이 결합하는 형태로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봤었던 통합 논술 형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강화해서 독립적인 형태의 전형의 형태로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입시가 바뀌는 2025년 봄 상황에서 28학년도 입학해야 될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성공할 수 있는 입시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교과, 비교과 전략이다라고 먼저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교과는 일단 내신 성적,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교과는 교과에 관련되어 있는 세특에 대한 요소, 마지막에 비교과는 교과와 세특을 제외한 창체, 주로
진로, 그리고 자율, 그리고 동아리, 물론 봉사도 포함되겠지만 그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각각 세팅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입시 전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굉장히 복잡해졌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시의 내용보다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학습 전략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전문가와 함께 상담할 수 있는 필요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래서 정확한 분석, 그리고 확실한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입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피드백을 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교과, 비교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맞추려면 일단 교과별로 현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래서 평가와 점검에 대한 내용들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겠고요. 그리고 이 평가와 점검에 대한 선행적인 요소를 했을 때 현재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 전에 어느 정도까지 선행에 대한 내용들이 준비가 됐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 내용에 맞춰서 학생이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 전공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맞게 설정됐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고 그 내용에 맞춰서 수업과 평가, 그것에 맞춰서 예습과 복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분명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저희 UA 대치센터 같은 경우는 시티즌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컨설팅과 티칭,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전문가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화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기본적으로 학습 전략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상담을 하고 나서 상담에 근거해서 학생에게 필요한, 즉 합격 생기부를 만들기 위한 연간 단위로 해서 학기별로 구성되는 생기부 관련 컨설팅을 받으면서 창체와 쇄득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와 발표와 토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케어받는다면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훨씬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 궁금하시면 저희 UA 대치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현재 1학년 1학기가 진행 중인데 지금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가장 좋은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